아, 오늘이 2018년 3월 12일, 3월 세 번째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제가 좀 그동안에 일이 있어서 방송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좀 여유가 생겨서 다시 방송도 하고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좋은 사람들을 이때부터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거의 2주 동안 다른 종목 매매를 안 하고 좋은 사람들만 매매를 했는데, 좋은 사람들이 좀 이제 바닥에서 벌써 두 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들이 좀 부담이 되고 이제 좋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좀 부담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게 좋은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맞았었는데 지금은 좀 부담되는 사람들이어서 지금은 못하겠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좋은 사람들을 한 2주 갖고 놀았고, 저번 주에 이제 재령전기를 매매를 했습니다. 재령전기를 이때부터 보고 있다가 이날 매매를 했었는데, 재령전기도 이제 조금 바로 슈팅이 나오기는 좀 힘든 자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 당장이 이번 주를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하죠. 그쵸?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현대 엘리베이 이 종목을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매매를 할 생각인데, 뭐 시총이 워낙 큰 종목이고 엄청 대형주죠. 대형주, 엄청 대형주인데, 제가 원래 대형주 매매를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지금 적당하게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매매할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인데, 당장에 왜 이 종목을 매매를 할 생각을 했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최근에 대북 관련 이슈가 한 2주 동안 계속 지속이 됐죠. 지속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대북주,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들 또는 뭐 좋은 사람들이나 뭐 신흥,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저는 대장만 매매를 하는 편이어서 뭐 다 얘기를 하려면 하겠는데, 아무튼 초반에는 그냥 대북 관련주에서 좋은 사람들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사람들이 대장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북주에서 수급이 경협주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송전 관련주, 전기, 대북 송전 관련주에 관련된 주식들이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대장이 재롱전기, 뭐 이하전기, 선도전기 이런 것들이 팍팍팍팍
갔었고, 그 외에 뭐 이제 대북하고 엮인 것들, 뭐 송전주, 그다음에 송정관, 송정관, 송유관, 송유관에 관련된 뭐 동양철관이라든가 대동스틸 이런 것들이 막 갔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를 관찰을 해 보면은 대북에 관한 이슈가 워낙 커요. 전 세계가 지금 북한하고 남한을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북에 관한 이슈가 가장 큰데, 이 대북 이슈가 예전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예전에는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일본, 한반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주도를 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번에 대북 문제는 주도권이 북한과 남한, 즉 남한과 북한, 엄밀히 얘기하면은 남한 쪽에 좀 비중이 크죠. 그래서 이제 남북이 주도하는 그런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다른 이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따라오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그 뉴스를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아시면 좋은데, 저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 기자 연수 수업을 들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기자 연수 수업을 들었었는데, 기사를 작성을 하는 요령이라든가 뭐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항을 다 엄밀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저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배운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초창기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는 순간에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대표단 또는 이제 김정은의 뭐 하여튼간 김여정 북한의 대화단이 내려왔죠. 대표단이 내려왔는데 그 대표단의 중에 김여정이가 있었던 게 핵심인데, 그 김여정이가 내려왔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쵸? 기존의 대표단들은 그냥 뭐 친인척이 내려온 경우가 없었죠. 근데 이제 친동생인 김여정을 내려 보냈다. 이거 뭐 이런 건 뉴스에 보면은 여러분들 귀에 다 들리죠. 그쵸? 김여정이가 내려온 것도 특이한데, 일단은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김여정이가 대표단의 대장이 돼서 단장이 돼서 내려온 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라는 뉴스들이 있었고, 그 화면 잘 보면은 김영철이가 김여정이한테 상석을 양보하는 모양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저는 뭘 봤냐면은, 이번 남북 대표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봤던 게 김여정이의 배에 주목을 했습니다. 김여정이의 배를 잘 보시면은 임신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혼을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될까 봐서 장거리는 물론 단거리 여행도 잘 안 가요. 근데 북한의 제1 실세의
여동생이자 제2 실세인 김여정이가 임신 상태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와서 KTX 타고 평창 갔다가 다시 서울 청와대 왔다가 평창 다시 갔다가 평창에서 인천 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가는 강행군이죠. 엄청 그런 엄청난 강행군 스케줄을 짜가지고 와서 그 과정을 다 수행하고 갔다는 점이 개 특이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번에 남북 대화는 김정은이가 작정을 하고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걸 직감을 하고 대장인 좋은 사람들을 한 2주 동안 매매를 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가 지금 좋은 사람들이 지금은 부담되는 사람들이다. 좀 고점이어서. 그래서 이제 적당한 종목을 찾다 보니까 현대 LB가 나온 건데 지금 세계의 정치, 경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세계 정치나 경제가 전부 다 자국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트럼프가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자국 이기주의가 남북한의 오늘 이 대화를 만든 주범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세계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서 정치 경제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 김정은이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에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북한이 세계 강대국과 결여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해서 세계 주도권을 이끌어 가야지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아무튼 좀 복잡한 상황이고 아까 그 부분 김여정이가 초기 임신 상태에서 강행군의 스케줄을 짜갖고 왔고 유산은 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도 그 스케줄을 다 소화를 했다. 김정은이가 그만큼 뭔가 급박하고 통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거기에 이제 현 문재인 정부하고 소통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글로벌 정치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국제 글로벌 정치 경제 관계고 이제 주식을 하는 저희 개인의 입장에서는 세력의 흐름을 잘 봐야 되죠. 근데 세력이 분명히 평창 올림픽 때 남북 대화 물꼬가 안 터졌으면은 정치 관련주에 수급이 왔을 거예요. 근데 세력들도 그걸 알아요. 야, 세력들이 엄청 똑똑하죠? 그쵸? 개인 저도 지금 김여정이의 배를 보고 뭔가 남북한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걸 직감을 해요. 근데 세력들은 정보력이나 이런 게 저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북주를 계속 매매를 할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좋은 사람들은 이제 고점이어서요.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른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죠. 이렇게 재룡전기 이런 식으로. 즉 한마디로 대북주 쪽에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장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초기에는 대북주, 그 다음에는 남북 경협주, 그 다음에는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심지어 어떤 그림까지도 그리고 있냐 그러면은 북한을 재건설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 시점에서 잘 보셔야 될 건 뭐냐? 남북 대화가 예전에 있었던 남북 대화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심지어 3단계 업그레이드된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은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4월 말에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둘이 만나서 합의를 하는데 기존의 남북 대화에서 합의된 내용을 똑같이 합의를 해서 갖고 와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실망감이 이루 걷잡을 수가 없어. 그쵸? 아니, 응? 응? 기존하고 동일한 수준의 남북 협정이나 협약을 갖고 받아서 귀국을 해. 그만 박수 쳐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렇게 자기 여동생 초기 임신 상태에 있는 여동생 강행군 시켜서 남한까지 보냈는데 남북의 대화에서 기존의 협정 이상의 뭔가를 얻어 갖고 가야지 자기도 자기 주민들 통치하는데 신임을 더 얻고 지지를 더 얻겠죠. 근데 그건 그 문재인 정부나 김정은 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차피 둘 다 만나면은 기존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그 이상의 뭔가를 갖고 와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10배로 확장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번에 분명히 4월 만에 만나면은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개성공단 문제 이런 거 나오겠죠. 나오는데 개성공단 뭐 재개하자 재개하자 그러면은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재개하자 그래서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에이 국민들의 우리 국민들이 벌써 많이 똑똑해졌어. 개성공단 재개하자 그러면 뭐 예전에 또 똑같은 거네. 그쵸? 뭐 예전하고 똑같은 거. 그게 아니라 둘이 만나서 에? 자기들의 지지도를 올려면은 기존의 남북 정상회담에 그 이상의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 최소한 개성공단 2배 확장하자. 그죠? 그래야지 둘이 만나서 뭔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뭐 개성공단 2배 확장하자. 뭐 공약대로 뭐 10배 확장하자. 이런 거. 응? 이산가족 상봉이야 당연히 얘기 나오는 거고. 뭐 금강산 뭐 재개하자. 뭐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뭐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 남북 정상회담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때 관점이 그거예요. 기존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갖고 와야지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두 정상이 만난 의의를 찾는 거죠. 그쵸? 근데 똑같은 얘기 나오면은 뭐 할 얘기가 없어. 분위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분위기는 전 세계의 눈을 한반도로 돌려놓고 둘이 만나갖고 예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오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뭔가를 얻어서 와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4월 말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결론은 뭐냐? 기존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이상의 성과를 갖고 와야 돼 무조건. 그게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그 이후에 5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도 대략 머리 굴르면 답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무방에서 거기까지 얘기는 조금 얘기하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방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야 뭐 대충 예측이 되는데, 북미 간의 정상회담, 5월 말에 있는 북미 간의 북미 간 회담은 좀 정치학적인 게 있기 때문에 무방에서 함부로 얘기하면은 제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무방에서 거기까지는 얘기 못 하겠고, 제가 이제 제자들 수업하면서 제자들 이제 그 수업하면서 북미 간의 대화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거다, 뭐 악재 호재 다 분석해서 해줬죠. 악재는 뭐고 호재는 뭐고 다 분석을 해서 제자 수업에서 해주었으니까 제자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제자가 아닌 분들은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조건 기존에 있었던 정상회담에 플러스 알파를 갖고 와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장세는 당분간은 남북 주도주, 남북 관련주가 조정받고 가고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호재가 워낙 커서 이게 지금 세력들이 손을 안 놔요. 아직까지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사람들도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세력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세력들이 당분간 대북에서 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의지의 표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고점이어서 부담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재롱전기도 약간 조정, 뭐 바로 슈팅 나오기보다는 한두 번은 조정받고 뭐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장세는 세력들이 대북주를 계속 가지고 놀 생각인데 부담되니까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하고 있다. 그쵸? 그런 장세다. 그래서 방장이 이번 주 3월 셋째 주 매매 종목으로 현대 엘리베이를 골랐다. 현대 엘리베이가 이제 워낙 시총이 커서 조금 부담되죠. 워낙 시총이 커서 부담되긴 하는데 차트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 뭐 현대 아산 대주주가 현대 엘리베이죠. 예전에는 이제 현대 아산이 남북 개발, 남북 개발이란다. 북한 개발의 대표 주자였는데, 뭐 상패되면서 현대 엘리베이가 대주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대 엘리베이가 지금 현대 아산의 대주주, 뭐 금강산 개발이라든가 그쪽에 관련된 주식이 현대 아산인데, 현대 아산의 대주주가 현대 엘리베이다 보니까 지금 세력들이 지금 이 종목도 선침해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가 이 이틀 동안에 선침해 조금 했죠. 조금. 근데 물량이 작아서 조금 한 거고, 이날 슈팅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지금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의 평단이 뭐 이 정도 되겠죠. 대충 이 정도 되니까 뭐 세력의 평단이 대충 이 정도 되었지만은 지금 사도 크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주로 뉴스가 계속 살아있죠. 이슈가 굉장히 크면서 계속 살아있어요.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 5월 말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사서 조금 손실나서 아래 사서 물타기도 되는 자리, 뭐 대충 물타기 해도 되고 그냥 뭐 사놓고 좀 홀딩해도 되는 주식, 뭐 그런 쪽 양쪽 방향이 다 가능한 매매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대 엘리베이를 제가 이번 주 매매 종목으로 언급을 하는 건데, 그 제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가 오늘 어떻게 분봉이 그려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제가 다 언급을 해드렸죠. 그쵸?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들은 분이나 어제 그제 오프 교육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분봉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뭐 대이나 단타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교육을 안 들으신 분들은 현대 엘리베이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아가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고, 여러분 포트에 응? 대북주 종목 3개는 무조건 관심 종목에 두고 보셔야 돼요. 대장인 좋은 사람들. 왜냐면 이제 그 대북주가 세력이 빠져나간다 라는 걸 포착을 하려면은 대장주를 보면 되는데, 대장주가 지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사람들인데 아직 세력이 안 빠져나갔어요.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북주의 움직임을 보려면은 좋은 사람들 차트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재롱전기, 현대 엘리베이, 이 세 종목은 갖다 놓고 매일매일 움직임을 파악을 하시면서 세력들이 대북주에서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냐를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지장이 없고,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항상 주도주 매매를 해야지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경험이나 뭐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항상 주도주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도주가 있을 때는 확실히 주도주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주도주가 없는 장도 있죠. 주도주가 없는 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는 장에서는 일단은 거래량 팍팍 늘어나는 주식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매매 방법이다. 그래서 일단은 대북 관련 호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이게 워낙에 큰 호재다 보니까 대북주가 쉽게 죽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작정을 했다. 뭔가 큰 그림을 그리려고 작정을 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일본은 재팬 패싱 해갖고 뭐 우리가 돈 내겠다.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한때는 어? 야, 지들이 어떻게 육자에 대한 해갖고 좀 있는 척 하려고 했더니 이제 재팬 패싱이 일어나니까 이제 돈을 우리가 내겠다. 돈은 우리가 되겠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학적인 측면에서 따지면은, 그쵸? 주식학적인 측면에서 따지면은 남북 대화가 참 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쵸? 뭐 또 여기서 정치 얘기하면 또 안티 나와서 뭐 발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상냥할게요. 하여튼간에 정치학적으로 그 주식학적으로 봤을 때 현재 남북 정사는 참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찬스야. 찬스. 기회이고 찬스인데 좋은 건 기회이고 찬스인데 알고 있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즉 초보자나 경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백날 해도 모른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경험이 많이 없으시면은 이게 주식을 혼자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 하면은 진짜 오래 걸려요. 저도 뭐 15년 동안 일했으니까 주식을 15년 동안 잃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서 이제 요즘에는 따고 있는 건데, 이게 참 주식으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막 뭐랄까 막 그 계좌가 계속 줄어들 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대부분 개미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주식을 사고 팔고 그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절대 공부가 아니에요. 그 절대 공부가 아닌데, 대부분의 개미들이 80%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식을 1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10년 지났어. 그럼 주식 공부 몇 년 하셨냐? 그러면 그게 10년이야. 주식 공부한 시간이 10년이래.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 개미는요, 주식 공부하는 방법도 몰라요. 근데 독학으로 주식 공부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특히나 직장 다니면서. 저도 이제 사업
뭘 다 망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한 2년 동안 계속 방구석에 앉아갖고 차트 분석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근데 저는 2년 동안 거의 집 밖으로 안 나갔어요. 그렇게 해도 알까 말까 그래요. 아무튼 현재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이미 왔어요. 다가오고 있어요가 아니라 이미 왔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죠. 주식하는 입장, 주식인에게는 올해나 내년쯤에 최대, 그러니까 내년도 얘기 안 했죠. 올해에 최대 돈 벌 기회다. 작년에 제가 교육을 하면서 그 얘기를 엄청나게 했죠. 공부해놔라. 해놓고 내년, 즉 올해 봐라. 분명히 올해 돈 벌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작년에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제가 작년에 교육을 엄청 많이 해드렸죠. 그쵸? 작년에 10월달, 11월, 12월 달에 제가 교육을 엄청 많이 자주 했습니다. 왜? 올해 돈 벌 기회가 오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 왔잖아요, 실제로. 근데 작년에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은 벌써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지금 기회가 벌써 왔어. 그러면 지금 잡아야 될 시점에 기회가 왔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 한 발 늦은 거야, 한 발 늦은 거.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력이 없고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자기가 공부를 해서 실력을 만들어 놔야지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잡으세요. 이 기회가 한번 딱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쵸? 이제 시작이니까 이 좋은 시장이 다 가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식을 하다 보면 엄청난 큰 기회가 두세 번은 온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 50대 이상인 분들은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30대인 분들은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두세 번 오겠지만은 50대, 60대인 분들은 주식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이번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장세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된다? 일단 자기가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른다든가 그런 분들은 카톡 ART SNS로 톡을 주시면 제가 이제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려요.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리니까 와서 공부를 하시고, 단톡방에 오면은 제가 이제 카페 주소 알려드리니까 카페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유로 종목은 아무나 안 받으니까 유로 종목 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 ART SNS로 톡 주셔가지고 단톡방 와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최대 호재는 대북 관련 호재다. 대북주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대북주 순환매, 대북주, 그 다음에 이제 경협주,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앞서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통일되었을 때 북한 전 지역, 북한 한 국가를 재개발을 해야 되죠. 재개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북한에서는 현대 아산 쪽에 몰아줄 수밖에 없다. 왜? 현대 쪽이 예전에 고 정주영 회장부터 해가지고 북한에 지원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러다가 망했죠. 그래서 또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남북한하고 경제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최대
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현대아산인데 현대아산의 대주주가 현대엘리베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추천하는 종목은 현대엘리베이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방정희 교육하다 보면은 그 남북한의 통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통일이 꼭 두 정상이 만나서 둘이 악수하면서 우리 통일하자 그래서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통일되는 게 아니거든요. 꼭 그렇게만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또 얘기했죠. 그냥 주식하는 입장에서도 통일은 눈앞에 와 있다. 눈앞에 와 있다. 눈앞에 와 있다. 예를 들어서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정상끼리 만나갖고 그냥 우리 관광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그 자유관광지역 두 군데 설정하고 남한의 자유관광지역 두 구역 설정해서 그냥 금요일날 직장인들 퇴근해서 자동차 시동 부릉 걸고 38선 지나서 관광지역 그 두 군데 지정해 놓은 데에는 뭐 신고도 필요 없이 그냥 갔다가 관광하고 자동차로 올 수 있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유관광지역 한 군데만 만들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남북 정상회담에서 추진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남북한이 통일돼 버리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북한을 방문을 하려면은 방문단 신청해서 추첨 돌리고 해갖고 뭐 버스 타고 신고한 다음에 단체로 갔다가 단체로 오고 그러잖아요. 에? 그렇게 뭐 양쪽 정부에서 뭐랄까 딱 틀에 짜여가지고 막 신고하고 막 그렇게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특정 구역 정해놓고 전 구역을 다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면은 뭐 관리도 안 되고 복잡하니까 안 되고 특정 구역 해서 자유관광지역 해서 한 군데씩만 정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강릉 쪽에 한 군데 아니면 뭐 금강수도에 남한의 강릉, 북한의 금강산 정해놓고 자유롭게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구역에서만 벗어나면 안 되고 그 구역만 자유롭게 왕래 하면서 관광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그거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통일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방장 또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만할게요. 그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죠. 4월달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남북 정상회담의 이상의 성과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플러스 알파는 개성공단을 2배로 확장하겠다, 10배로 확장하겠다. 그런 건 가능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방향처럼 좀 막 멀리 내다보고 급진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뭐 자유관광지역 두 군데 설정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 이건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그냥 개성공단 2배 확장하자, 10배 확장하자.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건. 북한도 필요하고 북한도 우리가 뭐 하나 내놨으니까 돈 좀 달라. 돈을 직접 주면은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개성공단 확장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은 양쪽 상황이 딜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4월 말에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정상회담에서의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된다. 그 이상의 성과를 내고 돌아와야 된다. 그쪽에 주목을 하면서 대북 관련주 쪽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제가 종목만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정치 문제를 언급을 하게 되면은 뭐 다들 막 그 또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이 있어서 색깔 막 또 나는 그쪽 싫어한다 뭐 이쪽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종목만 간단히 언급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남북 통일이라든가 북한 관련주 뭐 글로벌 정세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공부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부. 차트는 당연한 거고, 주식쟁이가 차트 모르면은 그건 주식쟁이가 아니지. 물론 이제 제대로 알고 하면은 일주일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아요. 근데 못 모르는 상태에서 차트 공부해봐야 10년에도 몰라요. 진짜 저도 15년 동안 차트 봤는데 답이 안 나와. 좀 알고 나서 하니까 금세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 하루 수업해주면 벌써 하루 딱 수업 듣고 와 10년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뜻에서 10년 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내려면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실력을 갖춰놓고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찬스가 왔을 때 매매를 하면 된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당분간은 대북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 그쵸?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도 잘 보시는데 대북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치 이슈가 지금은 힘을 못 받고 있어요. 뭐 힘을 못 받고 있는데 5월 달쯤에 받으려고 하는데 5월 달쯤에 또 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만 나왔고 야호 해버리면은 또 정치고 뭐고 다 소용없어.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5월 말까지는 어? 어, 대북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 이쪽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쪽에 집중을 하려면은 응? 도대체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저는 대충 알고 있어. 공부하면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초보자분들 독학으로 주식하려면 10년 넘게 걸립니다. 초보자분들이나 뭐 이제 자기가 실력이 좀 고수가 아닌 분들은 아까 톡 주시면은 톡방 초대해드리니까 와서 시험시험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돈들 많이 버시고 저는 좀 매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